아니 단지 나무만 심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이며 식물처럼 살기 저자 최문형입니다. 오늘은 케냐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왕가리 마타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케냐의 키쿠유 부족에서 태어났는데 이 키쿠유 부족은 매우 평화로운 고산지대에 사는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무와 숲을 아주 신성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전혀 훼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그녀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에서 생물학 석사를 받고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케냐 나이로비 대학의 수의 해부학과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1977년 37세입니다. 이분이 1940년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 남편도 해외 유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주 아이를 셋 낳고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면서 그런 그 평온한 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그 이혼 소송의 이유가 뭐냐면 여자가 너무 잘나서 여자가 너무 남자 말 안 들어서 여자가 너무 사회활동 많이 해서 이런 게 이혼 소송의 이유였는데 아프리카는 매우 여성에 대해서 불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러한 이유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2년간의 이혼 소송을 끝내고 결국 1980년에 이혼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혼을 당하면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관들한테 뭔가 항의를 했더니 법관이 왕가리 마타이가 항의한 거를 들어서 다시 왕가리 마타이를 재판에 걸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고 벌금형과 그다음에 부금형 즉 감옥에 갇히는 그런 옥살이까지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가 비록 일부 다처제를 믿고 또 그 일부 다처제에 따라서 많은 그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였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 딸 구별 없이 교육을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가리도 괜찮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유학의 길까지 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많은 그런 행운을 인생에서 거머쥐었고 또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불행이 턱하니 닥친 거죠. 그렇지만 그녀는 케냐 여성위원회 의장을 수십 년 동안 지냈고요. 케냐 전역에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서 조국을 위해서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평탄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보시면은 벌써 남편으로부터 되게 억울하게 이혼당하죠? 그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던 왕가리 마타이는 그녀 자신도 국회의원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직을 겸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병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나이로비 대학에서 사퇴하라는 압력을 하죠. 그래서 교수직을 내놓고 왕가리 마타이 이제 이혼녀가 됐죠. 아이는 셋이죠. 그 교수직에서도 이제 사퇴가 됐는데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왕가리 마타이의 국회의원 후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법원의 그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퇴는 해서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 그나마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녀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죠.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나무 심기 운동을 케냐 전국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나무 심기 운동이 그 당시 독재 정권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아니 나무를 심는 게 독재 정권하고 충돌을 일으킬 게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 나무와 숲은 공공의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 공공의 자산을 당시 그 케냐의 그 독재 정권이 자기는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케냐의 나이로비 공원이라고 굉장히 좋은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라는 거는 공공의 정원이잖아요. 거기다가 굉장히 커다란 타워를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타워를 지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왕가리 마타이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를 한 거죠. 시위를 해서 여러 번 생명 위험에 처하는데 이 재밌는 게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했고 다시 또 독일에서 공부했고 또 여성위원회 의장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발이 넓어요. 전 세계 발이 넓어가지고 특히 유엔이나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이 왕가리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그 가련한데 기특한 여성이잖아요. 그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져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는데 그리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다가 아예 국회의원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결국 케냐 나이로비 공원에 그 타워를 짓지 못하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니라 케냐의 그 나이로비의 카루라 숲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이 독재 정권이 사유화하면서 다시 거기다가 아주 고급 주택가를 들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를 굉장히 많이 베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저항을 하는데 그때는 되게 세게 나와요. 그 정권에서. 그래갖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깡패들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깡패들이 몽둥이 뭐 그다음에 뭐 돌, 뭐 총 이게 5만 가지를 다 들고 와서 굉장히 거세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가리 마타이는 이 머리에 몽둥이를 세게 맞아서 피가 막 흐르고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절을 해서 죽을 위기에 갔는데 결국은 그 목숨은 건졌는데 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은 정말로 나라를 위한 거다. 이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결국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그 정권에다 대고 이제 케냐 정권에다 대고 너희들은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 라면서 항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 실현의 기간을 거쳐서 왕가리 마타이는 나중에 전국 무지개 연합이라는 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곳에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게 되고 2003년에 환경부 차관이 됩니다. 장관이 돼야 일을 진짜 잘할 텐데 이것도 뭔가 좀 여성을 차별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004년에는 드디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2004년에 노벨상을 받은 왕가리 마타이가 했던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케냐 전역에 나무를 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묘재배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2000년도까지 케냐에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살아난 나무가 3천만 그루니까 죽은 나무도 있고 제대로 못 돌본 나무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심은 나무는 한 6천만 그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단지 나무만 심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녀는 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무를 심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궁금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에는 정말 민둥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식목일도 있고 나무 심기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의 그 뿌리들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그러니까 나무가 가령 2m다 하면 나무 뿌리도 2m예요.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이 땅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서 그 땅을 딱 지지를 해줍니다.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그 나무 뿌리들이 그 많은 물을 쫙 다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산사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꽉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좀 건조한 날에는 다시 그 물을 이렇게 뱉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숲에 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도 있고 개울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나무와 숲은 특히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정말 그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왕가리 마타이가 키쿠유족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키쿠유족은 특히 무화과 나무를 신의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마 그 고산지대에 다 자라는 아주 그 대표적인 수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고 가지는 물론 자르지 않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 왕가리 마타이가 생물학자 아닙니까? 공부를 하고 보니까는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무를 막 베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가령 뭐 무화과 나무 베고 거기다가 그 돈이 될 만한 커피나무, 차나무 이런 거를 심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잘 자라지도 못할 뿐더러 자 일단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황무지가 되니까는. 그리고 어때요? 땔감도 없죠. 땔감 이게 조그만 부스러기 갖다가 이렇게 난방을 보온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가축들을 키우려면은 또 가축의 꼬리 뭐 그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축들을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왕가리 마타이 이 생물학 박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힘든 것 특히 여성들이 힘든 거는 바로 나무가 없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지금 정치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대학 교수도 아니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래, 나무를 심자. 그래서 결국 자기 돈을 털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유엔 위원회가 도와줘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실비로라도 이제 계속 일정한 양의 돈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씩 사업을 일궈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마마 미트입니다. 나무 엄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한 여성들을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동안 한국에서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이 이름을 갖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이분은 아이가 셋이지만 이분의 아이들은 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건 생명을 심는 거고 희망을 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생 나무를 심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케냐와 아프리카가 더 좋은 곳이 됐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우리가 키쿠유 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키쿠유 부족은 아이들을 돼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돼지의 자식에게 먹이는 음식의 재료는 잘 익은 바나나, 그리고 양의 살점 조금, 그리고 사탕수수,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고산적인 키쿠유 부족이 평소에 먹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의 초유를 먹이는데 이 키쿠유족은 엄마의 아이이기 전에 돼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돼지에서 난 그런 음식들을 아기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돼지의 음식을 먹고 자란 왕가리 마타이는 정말 돼지의 딸답게 아프리카의 케냐,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배운 것,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숲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를 하나라도 더 심기 위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여성과 아프리카의 가족들이 먹을 거를 얻고 평안한 자연 환경을 얻고 물을 얻고 땔감을 얻고 가축을 키우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실려있는 아프리카의 멋진 언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언니 왕가리 마타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